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3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덕분에 혹독한 여름, 한 38도쯤 됐어야 했을 여름이 지금 현재 20도대에 아주 시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비를 뚫고 오랜만에 비를 맞으며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짓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는데 아주 시원했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이렇게. 역시 모두가 예할 때 아니하고 모두가 아니할 때 예하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가는 이 외로움의 그 어떤, 이것이 바로 투자자의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너무 아무도 없는 주식에 가면은 무인도에 빠진 것처럼 주식이 안 움직여요. 이 주식 언제 가지? 이러면서 언제 아무도 누가 없어요?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또 그런 경우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 묘미가 있어야 돼. 아무도 없을 때 갔는데 모든 사람이 찾아오는 쪽으로 가야지, 아무도 없는 데 갔다가 끝까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남들이 가기 전에 갔는데 남들이 올 길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게 이제 대중적인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외통수로 떨어지면 좀 쉽지 않다는 거. 그러려면 이제 방법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4년 정도 기다리시면은 옵니다. 갑자기 무인도였던 데가 관광지로 개발되는 일이 4, 5년에 한 번은 일어나요. 그 다음 다시 무인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사실 그거를 잘할 수는 있죠. 네. 자, 전일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inbiz.com에서 제공하는 주식 맵입니다. 전일 은행주들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아무래도 중국과의 갈등도 조금 분함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했을 것 같고, 그러나 생각보다 주식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았어요. 이번 대만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좀 저희 아시아권에는 긴장감을 굉장히 크게 줬고, 전일 중국 시장도 2% 수준, 1% 중반 넘게도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역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였어요. 당하는 아시아만 휘청거렸다라는 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당히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심리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심리도 보시면 심리도도 여전히 비슷합니다. 약간 피어 쪽으로 떨어졌지만 역시나 중립 근처의 상황이고, 지금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아마 그리드로 가면 확실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미국은. 고민되는 상황에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직 채권 시장만 랠리를 엄청나게 뽑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이야기 중에 핵심적 상황이 바로 이 채권입니다. 채권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보시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다 보시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10년물 일주일짜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2.5%대 초반이었어, 어제요. 2.5%대 중반, 한국장 끝날 때. 저거, 좀 심하다 그랬죠, 제가. 2.6%대부터 심하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대요. 2.6% 중반에. 이게 말이 되니? 금리 9월달에 50bp 올리면은 기준금리 상단이 3%인데, 10년물 금리가 2.6이 말이 되니? 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했는데, 그리고, 연준이 바꿨니? 연준은 가만히 있는데,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잖아. 채권은 너무 자기만 보고 싶은 거 보는 거 아니니? 너무 보유 편향 아니니? 했는데 오늘 박살 났습니다. 2.74%예요. 하루에 20bp가 올랐어요. 이거는 폭락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2.74가 아니군요. 2.748이니까 2.75 근처까지 금리가 하루에 튀었습니다. 순식간에. 자,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원 의장인 펠로시가 대만에 가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가 올랐다. 아니에요. 별로 진짜 약오를 정도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회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이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는 거. 거긴 별로 느낌이 없었다는 게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장 한마디. 채권 그렇게 너무 달리더라. 채권 그러게 너무 달리더라.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짱 한마디. 결국 연준은 갈 길을 갈 것 같다. 네. 이게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두 가지 이야기고요. 이걸로 오늘 시장 해석이 거의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2.5%대 초반 정도까지 빠졌던 금리가 2.74%까지 떨어졌어요. 자, 한번 금리 상황들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죠. 10년물 금리가 어제 2.587이었는데 2.748이고요. 그 2년물은 2.886이었는데 이것도 3.06. 야, 2년물이 이제 3% 갔어요. 2년물 너무했잖아요. 콜금리, 기준금리 따라가야 되는데 드디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30년물은 2.91에서 3.01, 5년물은 2.65에서 2.85로 다들 한 10몇 bp나 20bp 정도, 거의 20bp 가까이 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물론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격차는 더 많이 벌어져서 이제는 30bp가 넘게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채권 시장은 딴 건 몰라도 천차는 확실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금리가 올랐으니까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 며칠 정말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달러가. 근데 역시 갖고 있으면 돈 많이, 이자 많이 줘? 그러니까 금리가,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105.39에서 106.34로 거의 1% 가까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유로 달러는 1.025에서 1.016으로 얘는 또 1% 가까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엔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진짜 파죽지세였어요. 100엔당 993원대까지 갔었잖아요. 달러당 131.65원이었는데 오늘은 133.18로 이것도 1%가 넘는 큰 폭의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위안화는 6.78에서 6.77로 약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했으면 더 약세가 됐을 수도 있는데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원은 우리 저기 새우원이네, 새우원. 새우 등 터지게 맨날 등 터지는 느낌. 1307원 73전에서 1315원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자, N1으로 따져보도록 하죠. N1은 어제 100엔당 993이었는데 989.28로 조금 엔화보다 강세로 잠깐 돌았고요. 원화는 유로화 대비로는 전일 1341원이었는데 1337원으로 조금 강세로 도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금리가 튀었을까요? 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죠. 블러드 형이 멋지게 까줄 것으로 봤는데 블러드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연준 인사들이 발언했는데 모두 다 진짜 비둘기파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무섭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한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금리를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내리는 것은 경제에 심한 부담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그러면서 연준이 내년 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너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 내 생각으로는 그냥 한참 그 자리에 있을걸, 동결한 채 유지될걸 이라고 얘기했고요. 물가는 고점에 거의 다 다다랐지만 now we are near, 예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었음. A long way to go 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준도 알고 있네요. 연준도 졸탄도 얘기했죠. 쉽게 이 금리가 이 인플레이션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논리는 뭐냐? 인플레이션이 빠지지 않을 거니까 금리를 높게 형성하고 그러면 저기가 온다. 침체가 온다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지난 20년과 다른 상황들이 처음으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20년 전 상황이 앞으로 재현된다고 볼 수 있나? 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사람들이 20년 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 무조건 침체 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럴 수 있어요. 채권은 그걸 프라이싱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논리가 항상 이거예요. 세상 3년 뒤 어떻게 알아? 3개월 뒤도 잘 모르겠는데 금리가 이렇게 될지 올 초나 작년 말에 잘 알았나? 몰랐지 않나요? 몰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거시를 볼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추정하지 마세요. 그 투자에 별로 바람직한 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실을 볼 때 대략 이런 상황들이 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짜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 실제로 반영하는 거, 내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들은 틀리면 어쩔 건데요. 틀리면 바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잖아요. LTCM. 회사 하나가 망해가지고 금융위기 올 뻔해서 그린스펀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긴급 자금을 지원했죠. 은행들이 연쇄 도산할까봐 너무 크게 터져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터졌죠? 예상을 빗나갔잖아요. 러시아가 그렇게 디폴트를 선언할지 까맣게 생각 못했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자 계속 레버리지를 늘리면서 다시 원형 회복을 하면 우리는 큰 수익을 낼 거야 이렇게 했었죠. 더 갔죠. 시장을 예상해서 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잘난 노벨상에 빛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했죠. 물론 그렇게 크게 망한 데는 그 몇 년 그 앞전에 너무 잘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한 3년 성공하니까 다들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안 그래요. 여기는 똑똑한 사람이 잘 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이 시장은.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지금 메리딜리 그 총재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시장은 연준이 그렇게 잘 생각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준도 그걸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패닉이 난 거예요. 자기가 잘났었지. 왜? 40년 강세장이었어요. 그리고 규모가 엄청 크니까 자기가 주물락주물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채권 시장을 보면.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이번에 들고 있는 채권이 꽤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무기가 많다는 거예요. 활용할 도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현금도 많지만 채권도 많이 들고 있어요. 자, 그럼 채권 팔면 어떡할 건데 공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한 달에 950억 달러씩 그 긴축을 시작하는데 그거를 채권을 갖다 종료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막 내다 팔기 시작하는 걸로 공격적인 긴축을 하면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될 건데, 채권 시장의 채권 물량이 막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건데, 금리는 어떻게 되는데 튀어야 되지 않을까? 장기물 막 뽑아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채권은 저렇게만 생각하지? 정말 신기하다.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이 맨날 주식 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우리 놀랐으면 좋겠지. 보유 편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유 편향 자체를 없이 할 수 있다? 불가해요. 제가 보기에는. 보유 편향 못 없앱니다. 그런데 내가 보유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돼요. 내가 보유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경도된 생각을 일부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시장 대응을 보시는 것. 그러니까 나를 제3자화 시키면서 나를 떨어져서 나를 보는 것처럼 보시는 것.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긴 합니다. 자, 원펀치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9월에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 50bp 올리는 게 합리적인 평가지만 75bp가 괜찮을 수도 있을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본다. 두 달 있잖아요. 9월 20일인가 20 며칠인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상황을 봐서 우리는 75bp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더욱 강한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우리는 50bp가 아니고 75bp도 가능해라고 얘기하면서 25bp의 여지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25bp 여지가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 기준금리는 3.75에서 4%를 전망한다. 내년부터는 점진적인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했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1% 또는 그 이하로 보고 있지만 실업률은 4.5% 밑에서 유지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실업률이 4.5% 밑에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4.5% 밑에서는 편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뉘앙스도 같이 섞여 있다고 보입니다. 자, 또 펀치를 맞았죠? 네, 한 10bp 올려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20bp 오른 이유, 채권 시장이 패닉한 이유 아시겠죠? 자, 로레스타 끝이 아니야.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기를 원한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 그리고 빨리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물가가 고점을 아직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보면서 물가가 꾸준히 둔화되는 모습을 명백히 보여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한두 지표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표들이 이 둔화를 지지할 때 둔화되는 것이다. 너희들 벌써 피크아웃 생각하는 모양인데 시장은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라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 총재는 얘기한 거죠. 자, 페드워치의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날라리 지수라고, 지수는 아니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페드워치는 9월에 의해서 금리를 0.5%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전날은 71% 생각했는데, 60.5%로 11% 정도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날 29에서 39.5로 10%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분위기가 확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깜짝이야 이러는 채권 시장 흐름들이 나타났다. 근데 채권 시장 흐름 대비로 주식 시장이 오히려 상당히 좀 안정적이었어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주식 시장은 이제부터 오늘도 나타났습니다만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떤 놈은 두 자릿수 오르고 어떤 놈은 반대로 빠지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 대비 주가를 몇 배를 줘야 될 것인가에 상당한 고민인데, 자, 이제부터 연말 기준금리와 내년도 금리 상황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가격 매김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앞서 그 시카고 연은 총재께서 얘기한 것처럼 내년 말 금리 전망이 3.75에서 4%가 된다면 4%라는 시중 금리를 기준으로 주식시장이 매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매력이 있으려면 배당,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수가 해서 토탈 수익률이 4%를 훌쩍 뛰어넘어야 되겠죠? 네, 훌쩍 뛰어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략 한 6%쯤은 나와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돼야.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장의 추세적 흐름은 애매하다. 애매해. 그러면 미국조차도 종목별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평가대 종목은 오케이. 자, 배당률 하고 자사주 매각해서 종합 수익률 8% 오케이. 그 주식은 사. 근데 4% 모르겠어요. 그냥 국채 할래요. 그냥 회사채 할래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지금 미국은 베어마켓 랠리를 하고 나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로 저는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아직 싸요. 네. 난 진실만 말할 거야. 싼 걸 싸다고 해야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싼 걸 싸다고 해야지. 비싸다고 하나? 싼 걸 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은 쌉니다. 단 비싼 놈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으면서 지수는 개별 기업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낮게 형성. 어떤 종목들은 이미 지수 200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주가가. 근데 어떤 놈들 때문에 지수가 2400 중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한국 주식은 그런 주식들을, 비싼 주식들은 피하고 싼 주식들로 넘어가야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도착해서 미후의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께서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멸시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신용을 더욱 파탄나게 할 뿐이다 라는 얘기 했습니다. 네, 졸츠 구인구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6월에 미국 채용 공고는 약 1070만 건, 지난달은 1130만 3천 건, 지난달보다 60만 5천 건이 적습니다. 월가 예상은 1100만 건으로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의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증시각도의 TV 수요일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